시선집중 광주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는 9월 6일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광주 전남 경선이 펼쳐집니다. 광주 전남 경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과 말씀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문재인 후보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후보님? 예, 안녕하세요. 문재인입니다. 네, 계속되는 경선 일정 많이 지치셨을 텐데 건강은 어떠신지요? 예, 체력적으로 좀 힘듭니다. 네. 예. 그래도 어제는 경남에서 1위를 수성하셨네요. 예, 아주 다행이었습니다. 네. 제가 제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영남, 호남, 또 강원, 충청, 수도권까지 그 모든 권역에서 제가 이제 1위를 했거든요. 네. 예, 국민들께 감사드리고 싶은 심정이고. 네. 경남은 특히 또 우리 김두관 후보님의 이미 지사도 하셨고. 네. 그 본고진 곳인데 거기서 또 제가 1위를 해서 아주 기쁩니다. 네.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 후보님의 슬로건 간단 명료합니다. 예. 사람이 먼저다. 어떤 그렇습니다. 의미신가요? 예, 우선은 이 모든 정책의 최우선을 사람, 그러니까 국민에게 두겠다라는 뜻입니다. 네. 우선 이제 경제 성장 정책도 이제 성장의 혜택이 재벌이나 대기업에게만 가지 않고 네. 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근로자, 중산층, 이 서민들 이 소득을 높여주는 네. 그래서 함께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이제 사람 중심 성장이 돼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네. 또 이제 복지도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같은 그런 약자들을 배려하는 네. 그런 이제 사람 중심 복지 정책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네. 또 교육도 성적보다는 학생을 우선시하는 네. 그런 사람 중심 교육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 사회가 지금 이제 가치가 전도돼 가지고 돈이나 학력이나 학벌, 직업, 직위 이런 것 같은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비명문대 출신이라든지 또 지방대 출신들은 취업하기가 아주 어렵고요. 아예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는 기가 일수지 않습니까? 네. 이 KBS 정연주 사장님의 경험담인데, 네. 그분이 이제 KBS 기자, 아나운서, PD 채용할 때, 네. 출신 학교를 아예 가리고 면접을 보는, 네. 그런 이제 블라인드 채용제를 실시를 했더니, 네. 이 3개 명문대 출신이 그전보다 한 3분의 1 수준으로 비율이 떨어지고, 지방대 출신 비율이 대폭 늘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남대 출신이 제일 많이 합격한 예도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네. 이런 사회를 만들자라는 네. 뜻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은 외관이나 껍데기보다는 사람 그 자체로 평가하자 이런 뜻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최근 문 후보께서는 호남의 정치적인 아들이다 이런 표현하셨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우리 이제 지역주의 정치 구도지 않습니까? 네. 그 속에 이제 제 처지를 좀 표현한 것인데요. 네. 이 노무현 대통령님하고 저는 제 진짜 고향은 부산 경남인데 네. 그쪽의 지역주의하고 이렇게 맞서는 그런 길을 늘 걸어왔거든요. 네. 그 때문에 이제 고향에서는 무슨 전라도 당이다 또는 김대중 앞잡이다 이런 소리 들으면서 네. 지지를 받지 못해 왔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도 고향인 부산 경남이 아니라 호남의 지지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특히 이제 광주 경선 승리로 민주당 후보가 이제 되고 그래서 광주가 정치적 고향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도 이제 같은 취지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의 적통을 잇는 네. 그래서 세 번째 민주정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후보가 바로 저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그런데 예. 호남 일각에서는 참여정부 때 호남 출신이 인사에서 소외됐다 이런 부분이나 대북 송금 특검으로 김대중 정부 시절에 햇볕 정책이 타격을 입었다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요?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참여정부는 호남의 절대적 지지로 출범을 했는데 네. 그 지지에 비하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많았다. 네. 그런 이제 서운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나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은 또 호남을 정치적 고향으로 그렇게 생각하셨고, 네. 호남에 대한 애정이 각별을 하셨습니다. 네. 자신이 이제 영남 출신이기 때문에 행여나 호남에 대한 배려가 소홀할까 싶어가지고 임기 내내 인사수석을 호남 인사로
그렇게 이제 할 정도로 호남을 배려를 했거든요. 네.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어쨌든 그래도 그 서운했던 점까지 제가 더 잘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북 송금은 그때 당시에 꽉 막혀있던 남북 관계를 여는 특단의 조치였거든요. 네. 그것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처음으로 열리고 네. 또 6.15 선언이라는 세 장이 열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크게 보면 이거는 뭐 사법 처리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역사적으로 높이 평가할 일이었죠. 네. 그런데 특검을 하게 돼서 우리 이제 광주 전남에 상처를 입히고 실망감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노무현 대통령님도 정말 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일이다. 네. 좀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또 참여정부가 김대중 대통령님의 그 햇빛 정책을 그대로 개성하고 더 발전시켰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어쨌든 이제는 좀 그때의 상처를 씻고 좀 세 번째 민주정부 만들 수 있도록 좀 호남에서 힘을 좀 모아 주십사라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네. 역시 뭐 네. 호남을 포용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호남을 포용하기 위해서 호남 발전에 대해서 어떤 정책 갖고 계시나요? 우선은 이제 과거에 박정희 정권하고 새누리당 역대 정권이 조금 이제 불균형 성장 정책을 쭉 취해오면서 이 수도권과 지방 또 지방 간의 격차가 극심해지고 네. 호남이 늘 홀대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 참여정부가 그 격차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을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로 삼고 그리고 또 이제 낙후된 호남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는데요. 네. 뭐 여수 엑스포 유치라든지 뭐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이라든지 네. 또 뭐 서남권 개발 특별법 제정이라든지 뭐 나주 혁신 도시도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 정책들이 한 정부의 임기 중에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네. 이제 이게 다 이제 MB 정부 넘어와서 다 이제 축소되고 지연되고 취소가 이제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제대로 그렇게 이제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네. 어떤 전략과 공약 있으신지요? 아까 참여정부가 시작했던 일들은 제가 책임지고 마무리를 하겠다는 그리고 더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조금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도 더 이제 확충해 나가야 하는데. 네. 제가 지난번에 이 광주 방문했을 때 그 강훈태 시장님하고 협의하에 네. 광주 전남 발전을 위한 8대 특별 전략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광주에 상품 거래소를 설치한다든가 네. 또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사업하고 연계해가지고 창조 산업을 적극 육성한다든가 네. 또 이제 서남 해안을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거점으로 네. 그렇게 이제 발전시킨다든지 이런 이제 8대 특별 전략을 통해서 네. 우리 호남의 성장 동력을 더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 후보님 공약을 들으면 좀 모범 답안인 것 같다라는 예. 생각 들고 좀 구체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아닙니다. 이미 제가 정리해서 한번 발표를 해드렸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네. 저의 일방적인 그런 이제 구상이나 발표가 아니라 네. 그 강훈태 시장님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네. 또 강훈태 시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이 이제 광주 전남의 발전 어떤 전략 거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마련한 정책이라는 거 네.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조금 전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시작했던 정책들 중단 없이 시행하겠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예. 최근 광주의 문화전당 건립 문제 예산이 나오지 않고 계속 개관 시기도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시는지. 그래서요. 이게 이제 아시아 문화전당 건립을 비롯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 네. 이게 거의 한 5조 3천억 정도 사업 규모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광주 발전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정책인데 네. 이명박 정부 들어서 많이 이제 지연되고 있죠. 그래서 완공 시기가 더 늦어지지 않도록 네. 그렇게 제가 이 책임을 좀 질 것이고요. 네. 저희가 시작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책임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고 뭡니까 이 전당 앞에
과거에 그 도청 앞 광장, 네. 그 부분들을 5.18 민주평화 녹색 광장으로 조성해달라. 네. 라고 지난번에 강훈태 시장님이 저한테 이제 제안을 하셨는데, 네. 제가 그것도 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네. 그것까지 제가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지역 문제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가계부채 천조원 시대라고 합니다. 예. 뭐 전국적 사안이기도 하지만 호남의 가계부채 문제는 생계형 대출이 많거든요. 예, 예. 그만큼 호남은 먹고 살기 힘들다는 얘기인데 어떤 해법이 있으실까요? 그래요. 이게 호남의 어떤 이 가구당 가계부채 금액이 전국 평균보다는 좀 낮은 편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다른 지역보다 주택 대출 비율이 낮고 네. 이 생계형 대출 비율이 높거든요. 네. 그게 이제 호남 쪽 어떤 민생의 어려움을 말해주는 것인데요. 네. 우선은 이 채무자들이 파산이나 신용불량에 빠지지 않게끔 그렇게 네. 이제 방지하고 연착륙시키는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성실 채무자 같은 경우는 상한 부담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워크아웃의 어떤 요건도 좀 완화시킬 수 있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 가계대출도 대부분 담보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이 담보물을 제가격으로 매입을 해주고, 네. 그 담보물이 주택인 경우에는 매입하고 다시 그 원주인에게 그 채무자에게 임대를 해주면, 네. 그럼 계속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나중에 이제 그 채무자가 돈을 마련해서 다시 이제 또 환매, 재구입할 수 있게도 해주고요. 네. 이제 이런 식의 대책들을 통해서 이 가계부채 문제 해결하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이 서민금융이 지금 이자들이 너무 이제 부담이 큰데, 네. 이 대부업체 이자 어떤 상한, 지금 39% 돼 있는 것을 이걸 이제 25% 이하로 낮추고요. 이 대부업자들의 불법행위나 불법 사금융 이런 것을 엄단하겠습니다. 네. 후보님께서는 금융 부담 완화를 대안으로 내놓으셨는데, 예. 생계형 대출이 많다는 것은 결국은 일정한 소득이 없다. 소득이 부족해서 이렇게 대출을 받은 거 아닐까요? 아, 그렇네요. 그렇게 네. 오히려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우리 이제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을 높여주는 것. 네. 이 이제 그분들의 소득을 높여주면 그것이 이제 또 소비 능력이 늘어나니까 네. 소비가 진작이 되고, 네. 그러면 또 내수 경기가 살아나면서 또 이제 성장이 되고 투자가 촉진되고 일자리가 더 생기고, 네. 그렇게 이제 선순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게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농가 부채 문제도 심각한데요. 차기 정부에서 어떤 보관을 갖고 해결하실 계획이신지요? 지금 농가 부채도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또 농가 부채는 또 기본적으로는 대규모 농가들의 문제입니다. 이 대규모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영농하는 과정에서 이제 부채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네. 그래서 당장 부채를 탕감한다든지 이런 이제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우리 이제 박준영 지사님이 주장하시는 네. 삼농 정책이라든지 네. 또 안희정 충남지사가 또 주장하는 삼농 혁신 정책, 네. 그런 식으로 좀 농업을 살리고 농민들 소득을 높여주는, 네. 그게 이제 근본 대책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방법을 또 강구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만, 이 경영회생 지원 농지 매입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농지은행 같은 데서 그 농지를 매입해주고, 네. 그 다음에 다시 또 원 소유자에게 임대를 해서 영농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네. 이제 그 대상을 대폭 늘리고, 또 네. 기간도 늘려주고, 네. 그러는 것이 한 방안인 것 같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농가 부채는 영농의 실패만 없으면 농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태풍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자연재해가 이제 발생하면 영농이 실패하게 되니까, 네. 이제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이번 이제 태풍도 전남 지역이 가장 피해가 격심했고, 네.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게 다 날아가 버리고 이런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특별 재난 지역 이런 대책이 필요한데, 네. 지금은 보면 특별 재난 지역 그 요건이 네. 공공시설 피해액을 기준으로 하고, 네. 이 이제 민간 쪽 피해액은 이제 반영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민간 쪽 피해액 규모도 그 요건이 되게끔 그 좀 제도도 개선할 필요가 있고, 네. 그리고
설령 이제 특별재난지역 그 요건이 안 된다 하더라도 네. 그에 준하는 지원 네. 그런 것을 정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과거에 참여정부 때 그 폭설 피해 때 그때 참여정부가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 그렇게 해서 문제를 좀 해결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전국 순회 경선에서 1위를 달리고 계십니다. 예, 문제는 그 민주당 후보가 되시더라도 결국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붙게 되셨을 때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느냐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 본선에서 문재인 후보 어떤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자평해 주시죠. 이제 그런 걱정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저희 지지도가 좀 낮다는 것인데 네. 지금은 우리 민주당 후보들이 경쟁 중이거든요. 네. 이게 지지도가 이제 분산돼 있죠. 네. 그 때문에 이제 당 바깥에 있는 후보보다 지지도가 낮은 것 같지만 네. 제가 민주당 후보로 결정이 되고 나면 네. 그 이제 지지도가 함께 모이게 되고 또 이제 시너지 효과 이런 게 이제 그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특히 이제 안철수 교수하고 단일화까지 이뤄내면 네. 그러면 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이기는 것은 오히려 쉬운 일이 아닐까.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뭐 그런 과정에서 우리 이제 호남의 역할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호남이 늘 우리 이제 야권 후보의 정통성을 부여를 해왔거든요. 예. 그래서 호남이 저를 민주당 후보로 선택을 해주시면 과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그 힘으로 당선이 됐듯이 네. 제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또 이기신 후보에게 조금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제1야당입니다. 예. 근데 아직 대선 본선 시작하기도 전에 안철수 교수와 연대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것, 민주당 위상이 그만큼 실추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 민주당이 이 새로운 정치, 네. 정치의 어떤 변화 이게 대한 어떤 국민들의 기대나 요구를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새로운 정치에 대한 희망을 당 바깥에 있는 인사에게 찾는 현상이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선 승리를 위해서 또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민주당과 안철수 교수와의 어떤 단일화 연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네. 다만 이제 민주당 중심의 이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과정에서 문 후보 이길 자신이 있으신지요? 예. 저는 만약에 이제 그분하고 사이에 어떤 합의에 의한 그런 네.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네.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경쟁을 통한 단일화를 도모를 해야 될 텐데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민주당의 후보가 되는 순간 제 지지도나 위상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 민주당이라는 아주 전통 있고 저력이 있는 그리고 또 전국적인 지지 기반이 있는 그런 정당의 뒷받침을 갖고 경쟁을 해 나간다면 네. 제가 이기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힘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분란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최근에 쇄신론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어떻게 봉합할 수 있을까요? 보관이 있으신지요?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이 참 송구스럽습니다. 어쨌든 제가 요즘 연설회 때마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 민주당은 단합 그리고 쇄신 이것만이 좀 살 길이고 이길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제 앞장서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제가 이제 경남 합동 연설 때 또 이 당의 단합과 쇄신을 호소를 하면서 네. 제가 이제 후보가 되면 다른 세 분 후보인들에게도 좀 도움을 부탁드리고 네. 그리고 또 함께 하겠다. 네. 또 거꾸로 또 다른 분이 후보가 되신다면 제가 선대본부장이라도 맡겠다. 네. 그런 약속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 각오로 그 민주당의 단합, 쇄신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네. 이제 광주 전남 경선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광주 전남 유권자분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면 간략하게 해주시죠. 예, 우리 광주 전남이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두 정부를 합쳐서 민주정부 10년의 어떤 자랑스러운 역사가 만들어졌거든요. 네. 이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실
가셨을 때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어떤 평생의 동기를 잃었다. 네. 이 내 몸의 절반이 무너지는 심정이다. 그렇게 네. 통곡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와 같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이 둘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합쳐서 민주정부 10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민주정부 10년을 15년, 20년, 25년, 한 30년 이렇게 이어가야만 이 세상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더 온전하게 바뀔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 민주정부도 우리 광주 전남이 만들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광주 전남의 선택이 우리 민주통합당 후보의 정통성을 부여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 광주 전남이 저를 선택해 주시면 지금 우리가 이제 부끄러운 모습입니다만 이 경선에 대한 시비 이런 것도 모두 사라지고 과거 노 대통령이 광주 경선에서 이겼을 때와 같은 그런 감동을 국민들에게 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경선 후보와 말씀 나눴습니다.